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125페이지 스터디 암기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1회차죠. 자, 보면은 요 문제는 우리가 토지 보상법에서 이제 절차의 하자가 나왔을 때 항상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5페이지에서 사업 인정에 관련된 절차의 하자는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유일하게 보통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절차의 하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통상 종전에 통상적으로 나오는 문제에서는 자, 침익적 절차, 그렇죠? 침익적 절차라고 하는 우리 보통 이제 사전 통지라든지 청문이라든지 이유 제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침익적 절차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절차의 하자, 그렇죠? 절차의 하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출제되는 문제 패턴은 뭐냐면 어떤 종국적 처분을 하기 위해서 종국적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그렇죠?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를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출제되던 패턴이었는데 최근에 출제되는 패턴은 이제 이런 패턴으로다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 하나의 처분을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21조에서 사업 인정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도지사 협의하고, 그 다음에 중토위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 내 의견 청취, 그렇죠? 이해관계 내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앞에 것들은 다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종국적 처분이라고 하는 사업 인정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관련된 그런 쟁점이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패턴이니까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5페이지에서 토지보상법 제21조 중앙토지승인의 협의와 이관계의 의견 청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표적인 절차의 하자. 우리가 종국적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절차의 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절차의 하자의 내용을 적시를 하려면 먼저 이 어떤 처분을 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사업인정이라고 한 처분을 하려고 했었고, 자, 사업인정 처분을 하기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 중에서 뭐예요? 중앙토지승인의 협의와 이해관계 의견 청취라고 하는 절차를 빠뜨렸다. 그래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최근에는 이제 21조 규정에서 사업 인정 받을 때와 사업 인정 의제할 때 모두 중토위 협의와 이해관계 의견 청취, 특히 중앙토지승인의 협의, 공익성 협의 내지는 공익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성 전형적인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성, 그래서 학설 우리가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절충설이 있는데, 자, 판례는 규칙행위 진행이 할 것 없이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고, 사업 인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된다. 우리가 위법성 관련된 전형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무효 취소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중대 명백설 관점에서 내용상 중대한 하자지만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권리구조에서는 토지보상법에서는 명백하게 사업 인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우리가 항고소송과 항고쟁송이라고 그러죠. 항고쟁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 같은 것도 우리가 부대적으로 우리가 취소소송 중에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정지 같은 것도 신청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7페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2018도 42641 요거 판례 번호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2018도에 42641 판결, 그렇죠? 그래서 재결서에 수용만 기재된 거예요, 그렇죠? 내용적으로 보면 수용과 사용이 다 기재되어야 되는데 재결서에 수용만 기재되었다. 이건 뭐다?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판시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 재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험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127페이지에서 자, 재결이란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 협의 불성립 또는 불능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관할 토지 수용에 행하는 공용수용의 전국적 절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 판례에서는 우리가 관할 토지 수용에서 사용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에 수용뿐만 아니라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의 개시일 외에도 사용 방법, 사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재결만 수용만 재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128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토지보상법 제50조에 재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재결 사항에는 수용 사용할 토지의 구역과 사용 방법, 그렇죠? 그다음에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그 기간, 그다음에 사용 그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한 사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판결에서는 재결해서 수용만 적시하도록 하지 않고 50조에서는 사용 재결에 대한 기재 사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사용 재결의 내용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러한 사용 재결에 대한 기재 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용 재결은 뭐다? 위법하다. 수용만 기재한 사항은 위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 재결에 대한 위법성, 즉 재결서가 이제 불명확한 경우에 피수용자가 받게 되는 제한의 정도와 침해에 되는 권리의 내용과 범위 이런 거를 특정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재 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결서의 하자는 사용 재결에 관해서만큼은 위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내용상 중대한 하자이지만 그렇죠? 외관상 명백한 하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는 사안에서 이 사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용뿐만 아니라 사용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외관상으로도 명백하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무효로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를 만들기 나름이긴 한데요. 뭐 판례에서는 이제 취소 사유로 보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답안에서는 무효의 법리도 쓸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9페이지에 있는 그렇죠? 이 미나리 사건 대표적인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똑같은 판례들인데 옛날에 이제 미나리 사건의 연장선의 판례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공익 사업에 이제 편입이 되는 땅이에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 수용이 될 땅인데 자, 여기서 이제 수용에 관련된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의 개시일 날 그렇죠? 수용의 개시일 날 돈 주고 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공익 사업을 쭉 해야 되는데 요 앞 단계에서 야 이제 수용할 거니까 그냥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냥 쭉 공사를 착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수용 개시일 날 보상금 직공탁하면 되니까 그냥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사를 착수해버린 게 대표적인 과거의 이제 미나리 사건 2018-2040 이후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상금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수용자의 승낙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공소에 착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62조 사전보상 원칙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사전보상 원칙을 위반한 경우 토지보상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가 있고 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렇죠? 손실보상금 우리가 향후에 그 수용한다 그랬으니까 손실보상금 상당의 그 부분과 별개로 공사 착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 배상액은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증명책임은 우리가 토지 소유자 관계인에 있다. 우리가 법률 요건 분배설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거죠. 저거 이거 보면 좀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장 책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관계인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정 판결이죠. 토지보상법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정 판결에 대한 내용이 규율되어 있지는 않고요. 행정소송법 제28조에서 사정 판결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8조 그래서 여러분 두 문자 따서 외우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외워요? 원인 취공각 사정 판결. 사정 판결해서 제28조에서 원인 취공각 그쵸? 원인 취공각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쵸? 취소하는 것이 공공방해 합당하다면 기각 판결하는 거예요. 그쵸? 기각 그쵸? 패소 판결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사정 판결을 하더라도 자 손해배상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적시하도록 하고 있죠. 주문의 유법을 적시하고 자 그래서 사정 판결의 개념 적어주고요. 법치주의 중대한 예외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 28조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130페이지에서 취소소송에 있어서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합니다. 자 법치주의 중대한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정 판결의 요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그다음에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 판결에 대한 판단 시점에 관련돼서는 위법성 판단은 우리가 처분 시설로 보고 있고요. 자, 사정 판결의 경우에는 우리가 변론 종교실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느냐? 판례는 무효인 경우는 사정 판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정 판결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돼요? 주문의 유법을 명기해서 향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131페이지 스터디 암기장 우리가 2008-104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관련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원처분주의라는 게 뭐예요? 원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고 재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재결주의인데요. 우리 행정소송법 19조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원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재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우리가 토지보상법에서는 원처분은 수용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이의재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104에서는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한 관할 토지 수용을 피고로 해서 어떻게 돼요? 취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이 재결에 대해서는 고의한 하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중앙토지 수용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결 자체의 고의한 하자에 대해서는 뭐 주체 형식, 내용, 절차 이런 내용을 따져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2008-104에서는 원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용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하고 피고는 관할 토지 수용을 한다. 우리가 이제 제3자가 제기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우리가 기출문제에 있는데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케이스에서는 이의재결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용재결로서 이의재결이 나왔을 때 이의재결이 제3자에게 새로운 권익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체육시설 관련된 판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6도 64241 판결해가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용재결에서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변심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보상법의 문제로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2016도의 64241 판결, 그렇죠? 이 뭐예요? 수용재결이 있고 요 사이에 약 50일 정도 있어요. 수용의 개시일. 요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당사자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낼름 협의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고 보상금도 다 지급하고, 그렇죠?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돼요? 수용의 개시일 날 보상금 지급 공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수용재결은 실효되었다. 이 실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죠? 무효 확인 소송. 근데 수용재결 무효 확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재결이 실효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법제에서는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그다음에 여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중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그렇죠? 이게 우선하는 거죠. 우선하고 이게 이제 차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에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그렇죠? 이렇게 최소 침해 원칙, 협의를 통해서 최소 침해 원칙을 관철하고 이게 안 됐을 때 강제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취득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이 수용재결이 실효된 건 맞아요. 수용재결이 실효된 거라서 무효인 건 맞지만 이로 인해서 회복되는 어떤 이익이나, 그렇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던 요 사건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쟁점 여러분이 잘 좀 파악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에 대한 기본 개념 34조 50조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에 부여되는 수용권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로서 그렇죠. 그래서 수용재결로 보고 있습니다. 처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드시 하도록 기속적 행위면서 보상금에 관해서는 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적 측면이 있다. 복효적 행정이면서 공보서 대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상금의 공탁 133페이지에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관할 공탁서에 공탁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에 가름하는 제도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변제 공탁과 성격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다수 견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보상법 제40조 2항에 공탁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알 불압 해가지고요. 공탁의 요건 네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탁 그래 공탁의 하자로서는 대집행 행해지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알 불압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사업 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대. 거 동그라미 알 동그라미 관할 토지 수령에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불복할 때 불 동그라미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서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그래서 거알 불압 네 가지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수용재결의 실효 제42조 규정에서요. 유효하게 성립한 재결의 효력에 객관적인 사실의 발생에 의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것 대표적으로 42조에서 사전보상 원칙을 관철하지 않았을 때 그죠?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지 않게 되면은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42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손실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하도록 하고 있죠. 희한하게 이제 보상금 안 줬는데 다시 그 안 준 거에 대해서 다시 재결 신청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우리가 수익 방식을 다시 수익 방식 평가하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이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사업 인정 전 협의, 사업 인정 후 협의 그렇죠. 36회 1-1번에도 출제가 됐는데 자 사업 인정 전후 협의에 대해서는 판례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고 사업 인정 전 협의에 대해서는 사법상 계약, 사업 인정 후 협의에서는 공법상 계약이 다수 견해입니다. 그래서 협의 취득의 방식은 어떻게 돼요? 사업 인정 전후의 협의는 이제 승계 취득이고 그다음에 협의 성립 확인을 받게 되면은 원시 취득입니다. 수용 개실로 취득도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특징이 있고 이제 관련 판례에서 수용 재결이 있고 그다음에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수용 재결 이후 협의가 가능하냐? 관련 판례에서 어떻게 돼요? 협의가 가능하다. 왜?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은 최소 침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용재결 이후에 협의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없다는 규정이 하나 있으니까 결국은 협의는 공용 수용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134페이지 수용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최소 침해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수용재결 이후에도 당사자 간의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례의 태도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수용재결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느냐? 자, 판례에서는 자, 수용재결 이후에 별도의 협의 절차를 통해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고, 그렇죠? 맞춰진 거고 잔여지도 사주고 그다음에 보상금도 다 받은 거라면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효 확인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률 행위의 물권 변동을 다시 취소시키려면 차고, 사기, 강박, 반사회적 법률행위, 공사, 양속에 반하는 행위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더라도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별도의 협의 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고 보상금도 지급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잔여지까지 보상을 마쳤기 때문에 피수용자가 수용재결 무효를 구할 실익이 지금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 되겠다. 그리고 차고, 사기, 강박,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법률 관계가 이제 확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해서 그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이해를 해두세요. 이 사람이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은 약 50억의 채무가 있어서 하루에 이자가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한 50일 정도의 수용재결이 있고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50일 정도에 있으면은 이 사람이 약 1억 5천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되겠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수용재결이 있은 다음에 바로 사업
사업시행자가 협의해서 소유권을 넘겨오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또 자녀지도 사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상 협의를 다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수용 재결에서 나온 보상금보다 협의한 보상금이 약 3천만 원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장실 갔다가 이제 보상금 다 받았어요. 근데 나왔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3천만 원 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임의로 협의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수용 개시일날 보상금 지공 다 안 했으니까 수용 재결이 실된 거를 기화로 해서 수용 재결 무효하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야 이미 너 돈 다 받고 무슨 얘기 딴 얘기 하는 거냐? 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렇게 내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시험에 늘 자주 나오는 것은 항상 변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도 항상 변심의 문제고 토지보상법이랑 3법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거의 90%는 바로 이러한 그 법률 관계,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갈등, 변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터디 암기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35페이지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